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별 이후에 너무 힘들다,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세요. 이별로 인해서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아무런 의욕이 없고 그저 재회만을 바라게 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사람 없는 하루가 너무 힘들고, 밤에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허전함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해요. 헤어지고 난 이후에 몸무게도 10kg씩 빠지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서 일이나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이 너무 피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하나, 과연 그 사람이 없이 사는 것이 의미가 있나,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에 방문해서 약을 처방받기도 하고, 이별 이후에 힘든 강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을 저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암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것과 비슷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게 되면서 세상 끝난 것 같고, 거짓말 같고, 부정하고 싶고, 믿기지가 않는 것이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랑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대로 끝나는 건가? 결코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말을 하는 건지,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잠시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거겠지. 상대방에게 달려가면 나를 받아줄 것 같고, 몰래 카메라였다고 웃으면서 다시 돌아올 것 같고,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풀릴 것 같고, 진짜 이대로 헤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좀 더 잘할게, 내가 좀 더 노력할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어. 현재 상황들을 부정하면서 절실한 태도로 상대방을 붙잡게 될 텐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욱 냉정하고 단호하게 이별을 말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냉정하고 단호한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중요한 것은 내가 2번 정도 상대방에게 확실한 거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을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서서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될 감정들은 갑자기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하는 그런 큰 충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별을 바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많이 매달려서 모진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놀랐구나, 당황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내 마음을 추스리는데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을 계속해서 붙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 감정대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상대방의 마음이 언제부터 변한 건지, 나를 무슨 마음으로 만났던 건지, 그동안 나를 가지고 장난친 건가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해서 이별을 통보받은 건가, 내가 매력이 없어서 상대가 나를 떠난 건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래 나도 나 싫다는 사람 필요 없다, 그 사람 없이도 잘 살아보자는 식으로 화이팅을 하면서 각오를 다지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상대방의 SNS를 봤을 때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것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 무너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상대는 이미 마음 정리를 다 하고 신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나를 가볍게 만났던 건가, 그 사람은 고작 그 정도의 사람이었나, 정말 허무하다,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친구들은 다 하나같이 그 사람은 그냥 그 정도로만 좋아했었다, 마음이 거기까지였다, 다른 누군가가 생긴 것 같다, 진짜 사랑한다면 헤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네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은 더 속상해지기 시작하고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별로인 사람을 만난 건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가? 자꾸 의심이 들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 사람과 좋았던 추억마저도 안 좋게 보이게 된단 말이죠. 이쯤 되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과 연애를 했던 것인지, 무엇이 맞는 건지 나도
더 이상 뭐가 진실인지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들이 생기게 되면서 내가 힘든 것만큼 그 사람도 똑같이 힘들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후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내가 진짜 힘든 이유는 지금까지 그 사람과 만났던 많은 시간들과 나의 진심과 노력들이 전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허무한 감정과 억울한 마음이 들기 때문일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나 스스로에게 상처가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별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쪽으로 보이는 것도 맞잖아요. 내가 정말 쓰레기를 만났다고 한다면 하늘이 도왔구나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잘 알잖아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해 줬었고 고마웠던 사람이었는데 더 노력해보지 않고 자기 힘들다고 떠난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이런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봤자 이별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의 방향들을 상대도 많이 노력해 줬었고 애써줬다, 그 사람도 그동안 노력해 준 만큼 많이 힘들었을 거다, 생각의 흐름을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나 스스로에게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상처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별로 인한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어느 정도 차분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은 결국에 나에게 칼이 되어서 돌아와서 나를 계속 찌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계속 아픈 상태로 쓰라린 내 속마음을 마주하면서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상태로 지내게 되겠죠. 만약에 상대방이 그동안 나를 만나면서 어떤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줘야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수가 있고 무거웠던 생각들이 한결 가벼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보다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해 줬더라면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몰아세우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나는 왜 이렇게 연애를 못하지? 나에게 문제가 있나? 내가 매력이 없어서 상대방의 마음이 떠난 건가? 상대방은 나름대로 힘든 상황 속에서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 내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서 내가 관계를 다 망친 것 같아서 자책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상대방을 원망했던 미움의 화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공격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을 용서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감싸주고 나의 실수들을 용서해줘야 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냉정하고 모진 사람은 나를 떠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모질게 대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종종 실수할 때마다 바보 멍청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책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만큼은 그렇게 나를 대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안아주고 이해를 해주면서 나도 많이 노력했었다, 그동안 잘 참았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었잖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냉정하고 모질고 인색한 사람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이나 나를 원망하는 마음, 이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별로 인해서 불행해요. 현재 상황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를 원망하거나 나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현재 행복하다면 누군가를 원망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해야 다시 행복해질지 모르겠어요. 나는 현재 이별 이후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없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과거로 회귀해서 상대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만났고 지금 어떤 마음이고 나중에 과연 후회를 할까, 과연 연락이 올까, 이런 생각들에 자꾸만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원망과 자책을 하면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염탐을 한다거나 제외하는 방법이나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검색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매일 비슷한 패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죠. 이런 상태로 지내게 되면 일상이 전부 무너지게 되면서 정신이 피폐해지고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굴레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단 이별 이후에는 생각을 50% 정도는 줄이시고 잘 자고 잘 먹고 삶의 루틴을 정해놓고 계획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별 이후에 너무 힘들어서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매일 소주 2병과 담배 2갑씩 피우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해골 같은 앙상한 자신의 모습에 너무 놀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크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별 이후에 매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밥도 잘 안 먹고 우울한 상태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별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루에 최소한 2끼 이상을 먹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입맛이 없더라도 죽이라도 꼭 시켜 드시고 밥알이 모래알 같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꼭 식사를 챙겨 먹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과일 같은 것도 많이 좀 사다 놓고 억지로라도 챙겨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별한 이후에는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몸도 무기력한 상태가 될 거예요. 일단 사랑했었고 이별했다면 아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실감이 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씩씩하게 잘 드시면서 이별 극복은 체력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버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하다고 늦게 일어나거나 늦잠 자고 누워만 있다거나 스마트폰과 TV만 보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운동하는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별로 인해서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잠도 오지 않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야 생각도 줄어들게 되고 잠도 훨씬 수월하게 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애를 하면서 못했던 취미생활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 일기도 적어보신다면 긍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등산을 간다거나 뭔가 활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이별 이후에는 감정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술은 당분간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별 이후에는 끊임없이 그 사람과의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후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뒤죽박죽 얽히고 설켜 있어서 머릿속이 엄청 복잡할 거예요. 사실 이런 상태가 바로 보통인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고 정리가 안 돼서 일상에 집중이 안 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 이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은 상대가 어떻게 지내는지 염탐을 한다거나 의미부여를 하는 행동들입니다. 상대방의 카톡은 숨김 처리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고 SNS는 당분간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배 영상이나 타로 같은 것도 최대한 덜 보시는 것이 좋고 밤늦도록 영상들을 보는 습관을 만든다면 일상 루틴이 많이 파괴가 되고 늦잠을 자게 되면서 무기력한 상태로 변하게 될 거예요. 이별 이후에는 나 스스로가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잡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은 50% 정도 줄이시고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별 극복은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일일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별 극복을 잘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잠을 잘 주무시고 입맛이 좋아서 요즘에 맛있는 것들이 많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별 극복을 90% 정도 다 하신 거예요. 가끔씩 생각나고 울컥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이나 후회와 자책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입맛도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에 집중하면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엄청 아플 때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회복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죽을 것 같고 이 고통이 과연 언제 끝나게 될지 그냥 막연하게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 지금 이별의 고통에서 회복하기 위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자고 잘 먹고 규칙적으로 한번 잘 지내보세요. 올해 한 해는 연애하느라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연애를 좀 쉰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나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으로 곁에 있어주세요. 그렇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집 나갔던 입맛도 찾아오게 되고 살도 찌고 이쁜 옷도 사 입고 싶고 나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현재 매서운 한파 같은 힘든 마음들도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때까지 너무 아프지 마시고 잘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애쓰셨어요. 저는 내년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